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 박찬아의 원투펀치 365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 아유, 이번 차 올킬해서 네. 장군과 졸개 1, 2, 3. 다 거느렸어요. 근데 저는 여기 왜 앉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집이 가까워서. 아니, 거기다가 네. 이렇게 가운데 센터 자리를 또 차지하셨어요. 뭐 아이돌 같이. 자리는 참 마음에 드는데요. 네, 자리도 다 마음에 들고 멤버도 마음에 들고 이런데 오늘 저 몰골이 얼굴이 왜? 모자는 왜 또 거꾸로 쓰셨어요? 얼굴 잘 보이려고. 거꾸로 쓰고 방송하면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박찬아 해설위원이 이렇게 저희 원투펀치에 잠깐 놀러 오셨다가 오픈 채팅을 하시더니 결국 2부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이거 큰 그림이었다 아니었다. 큰 팀 전혀 아니었고 어쩐지 막 먹을 거를 막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빨리 먹으라고. 일단 투입. 네, 다 먹자마자 그냥 바로 투입. 이건 저희 빅비청가 아니라 먹은 값을 해라. 다음 직원의 빅비청인 거죠. 근데 내 생각에 우리 오픈 채팅 있잖아요. 네네. 녹화 전에. 그거 좀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서 개인 방송 우리가 다 하듯이. 일어난 이후에도 뭐 혼자 계속했다고 그러니까요.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자주 놀러 와요. 재밌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박찬하 위원을 여기 그 먹은 값하라고 모신 건 아니고 네.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어. 두 가지 있어요. 일단 올 시즌 K리그가 개막할 때 그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에 두 분이 사회. 이 두 분이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허참 정소녀, 임성훈, 최민아 뭐 이런 허참 정도는 요즘 모르는 분들 분들이 많아. 모르시나? 너무하세요, 그런가요? 진짜.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야 알죠? 주병진 노사연. 어쨌든 그것도 아니에요. 이 두 분이 그렇게 MC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K리그 시작할 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또 의미도 있고 플러스 박찬하 위원이 올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맞아요. 전문가 아니에요. 중계를 계속 하니까. 네, 중계를 처음부터 조별리그 때부터 계속 챔피언스리그를 따라오셨기 때문에 아챔 이야기에 박찬하 위원이 계시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서. 네. 더 전문적이고 네. 또 경기를 계속 다 봤어요. 네, 네, 박찬하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뭐 울산현대는요. 16강 1차전에서 우라레자의 경기 2대1로 역전승을 이뤄냈고 이 전북현대는 상하이 상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두 팀 다 원정 경기라고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좀 가져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두 경기 모두 다 괜찮은 결과였고 특히 저는 울산현대가 조금 더 걱정이었거든요. 네, 전북현대보다는 울산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간 이래로 일본 원정에서 이겨보질 못했어요. 이겨보질 못했고 그리고 작년에도 울산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원정 무승 그리고 올해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 무승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승 징크스 더하기 일본 원정 징크스가 겹치면서 이 첫 경기를 어떻게 치를까 16 첫 경기를 어떻게 치를까 걱정을 했었는데 출발은 그렇게 좋진 않았죠. 전반에 참 너무 밀리더라고요. 걱정스러웠어요. 네. 조심스럽게 경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거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적어도 미드필더 네. 쪽에서는 좀 이거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내려앉는 거 아닌가. 맞아요. 왜냐하면 뭐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이번 시즌에는 조금 더 그랬어요. 김동훈 감독이 원정 가서 소극적으로 경기하고 조심스럽게 경기하다가 경기 결과가 계속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걱정됐는데 선취골을 또 줬잖아요. 뻔히 이 상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산이 있거든요. 우라레즈가 선수들 세운 모습이라든가 또 포메이션이라든가 또 공격수들 배치를 봤을 때는 뻔히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오겠다 이런 포지션들이 있었는데 스기오카 앞에 놓고 또 무토유키, 고로키신조 이렇게 놓고 이 울산현대 수비 사이들 들어가고 장신 공격수는 앞쪽에서 울산현대 2명 중앙 수비수를 잡아놓고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게 먹혔어요. 네, 초반에 불테이스 선수가 아무래도 오랜만에 또 선발 명단에 합류를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었고 위치 선동도 좋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시작이 됐는데 빠르게 동점골을 만든 게 주요했죠. 네. 저는 사실 전반 볼 때 20세 월드컵 16강 한일전. 비슷했어요. 네, 1차전 때도 그 정도까지 사실 내려앉은 건라고 하진 않았는데 선수들이 좀 밀리면서 내려앉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했어. 울산은. 그래서 너무 여기가 저 윙백이 좋더라고요. 감독이 바뀌었어요. 지난달 말에. 5월 말에 바뀌었죠. 네, 5월 올리베라 말에. 감독 바뀌고 찌우시 감독이라고 들어왔는데 저번 조별리그보다는 확실히 팀이 좀 뭔가 애들이 좀 좋더라고. 3백스인데 윙백은 이 팀이 워낙 좋은 팀이고 응? 야마나카 모리와키. 그러니까 윙백부터 윙어들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그 사이드 쪽 부분 전술을 그것도 좋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았어. 울산이. 그러면서 너무 밀리니까 세컨볼에서 중거리 슈팅 공간도 계속 내주고 걔네들이 못 넣어서 그렇지. 네. 우라와가. 그래서 밀리다가 그름에서 먹었어요. 골을 스기모토에게 헤딩 딱 먹어서 이거 한 골 더 먹을 수도 있겠다 얘로.
그리고 울산이 공격을 전혀 못했어 진짜. 맞아요.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아 보였죠. 그렇죠. 주니오 대신 주민규가 들어갔는데 미드필더들하고 호흡도 잘 안 맞고 근데 계속 요즘 업사이드 주니어 걸리고. 선수도 조금 컨디션이 좀 네, 저하돼 최적으로도 있잖아요. 아마 로테이션이 네, 네. 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힘들다. 근데 딱 하나 걸린 거예요. 막판에. 거의 내가 볼 때 오 진짜 잘 넣었어. 이거 근데 크로스 이날 하는데 울산이요. 유효 슈팅이 딱 3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점유도 거의 뭐 한 6.5 대 3.5 거의 뭐 7대 3 가까이 밀리고 슈팅 수는 뭐 우라와가 2배 이상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나지 않지만 2배 그러니까 좋게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유효 슈팅 딱 3개인데 2개를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분위기가 그때 사이타마가 어땠냐면 홈팬들도 너무 일방적이니까 와 근데 경기는 1대 0이야. 네. 근데 그 흐름에서 완전히 한 방에 그냥 당한 거예요. 주민규 헤딩에. 그러니까 완전 경기는 주도했는데 후반 가서 급해지잖아요. 우라와는 또 원정에서는 워낙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급해지더라고요. 근데 딱 카드가 있잖아요. 황일수가 있고 조코 카드가 주니오가 있고 딱 그러니까 그거 이용하더라고요. 후반전에 이제 라인을 좀 박찬호 형도 얘기했지만 라인을 좀 올리면서 라커룸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김도훈 감독이 야 너네들 왜 이렇게 내려가냐 붙어라 라인 올려라. 그래서 와인이 확실히 올라갔어요. 후반 들어서. 그러면서 세컨볼 싸움도 같이 따내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역습도 좀 되고 조금씩 역습의 효율성도 좋아지고 간격들이 짧아지니까 좁아지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주도권을 잡더라고 울산이.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후반 흐름. 울산이 완전 페이스를 잡고 오히려 우라와는 홈팬들 분위기도 아 이 경기 지는 분위기로 가는 애 느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결국 딱 뺏어가지고 역습 황일수. 네. 황희수 선수 역전골. 주니오가 딱 수비 너무 끌어주고.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주 이게 더 웃겨요 지금. 네, 네. 아주 통쾌했던 이게 경기였거든. 뭐예요? 경기 전략이 마치 쇼트트랙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입스의 월드컵처럼 전반에 완전 밀리다가 후반에 딱 반전 일으켜서 황일수가 또 멋있게 넣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첫 아주 번째 통쾌했던 골도 경기였어. 러닝 크로스 이근호 선수가 왼발 크로스해서 주민규 선수가 그 전까지는 주민규 선수가 몇 차례 공격 기회들이 있었는데 딱 하나 패스 퍼스트, 하나 퍼스트 터치 하나 그게 놓쳐. 안 걸린 거 네, 하나 네, 있었고 하나 그리고 있었어. 옵사이드도 많이 걸렸었죠. 아주 빠르게 들어가면서.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두 분보다는 걱정이 좀 덜 됐어요. 울산이 원래 좀 그렇게 할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역시 울산이구나. 울산스럽게, 뭐 이렇게. 울산스럽게 하고 그런데 제가 올 시즌 울산에게 정말 철석같이 믿는 거 하나는 선수들의 퀄리티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죠. 할 때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근호, 주민규, 김보경, 황일수 뭐 이런 데서 결판이 나거든요. 네. 아니면 뭐 믹스가 한 방 해주든지 주니어가 한 방 해주든지 결국은 결판 낼 수 있는 선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전반전에 2골 먹었다면 모르겠지만 한 골 뒤지는 거 정도는 크게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특히 내가 만약에 우라와 팬이었으면 사이타마에 앉아 있는. 사실 우리 울산 선수들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 일반 팬들은 빠른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걔들이 보고 야씨 뭐 이렇게 빨라 애들이 막 그랬을 거예요. 그만큼 야 이러다가 역습으로 그냥 지겠구나 한 방 먹겠구나 그 분위기로 갔어요. 저는 뭐 주민규 재밌었어요, 선수가 솔직히. 골 넣고 이렇게 하면서 사이타마 산책 그런 거죠, 그게? 그런 의미와 유사하죠. 유사하죠. 네. 유사하죠. 박지성 선수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또 주민규 선수가 또 이렇게 해갖고 조금 더 길을 확 꺾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본 원정 6경기 무승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징크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일본만 가면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승리를 거두고 왔고 우라와는 한국 원정 6연패 중이라서 2차전은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울산 현대가 많이 유리해졌죠. 원정 가서 이기기도 이겼는데 2골을 넣었어요. 이제는 우라레즈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2골 넣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1대 0으로도 맞아요.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우라레즈의 현재 공격력 봤을 때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력, 결정력 자체는 1차전에서 내세웠던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전부일 수도 있어요. 뭐 미드필더 지역에서 조금 더 창의성이라든가 패스 나가는 지원 세력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무토유키, 고로키 신조, 특히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들을 대신할 만한 백업 선수는 우라레즈가 부족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라레즈는 외국인 선수들 역시도 팀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중앙의 수비형 미드필더 네, 또 그렇죠. 이 중앙 수비수 이렇게 있어서 팀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아주 강한 팀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울산 현대가 또 안방에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강하고 또 우라레즈는 반면에 원정, 특히 한국 원정에서 대단히 약하고
이런 징크스를 또 무시하지는 못할 2차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이 오히려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주도하는 가운데 설사 점유율은 우라와가 높더라도 경기의 전술적 주도권은 울산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경기다. 그래도 조심은 해야 돼요. 아 물론 이 조심해요. 팀이 워낙 뭐 고로키나 무토나 호흡들을 많이 맞춰봐서 뭐 윙어들, 윙백, 스기모토도 그렇지만 그 조직력이 워낙 좋아서 짧은 패스, 숏패스 빌드업 그래서 만들어가는 걸 잘하기 때문에 전반에 밀어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만 이제 잘 넘기고 역습 하나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무실점으로 막으면 그다음에 이제 걔네 흐름 우리가 역이용해서 그냥 가면은 끝나는 게임이라고 좀 봐요. 2차전은요. 무기가 많죠 울산현대가. 그러니까 이제 2차전은 전반전 한 30분까지 그때만 잘 경기 운영만 잘 되면 무난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비기거나 0대1로 저도 원정 다득점에 의해서 8강에 진출하게 되니까요. 방심만 하지 않기를 한번 기대를 하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북 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상하이 상가가 1대1 무승부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경기 문선민 선수가 1분도 채 안 되는데 골을 넣었잖아요. 문선민 선수 센스 있어요. 정말 전북에 와서는 풀 주전 뭐 이렇게 기용되지 않더라도 네. 그 기용돼서 이렇게 한 방 할 때 보면은 그 번뜩이는 센스가 굉장히 좋고요. 본인이 기회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진짜. 경기는 제 감상평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전에는 사실은 이 오스카, 헐크, 엘케손, 아흐메도프로 이어지는 요 선수들 이름만 봐도 약간 좀 겁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났나 봐요. 그래서 이 팀은 사실은 나머지 선수들은 좀 질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북도 크로스의 정확도 같은 것만 좀 더 높았으면 골을 더 넣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그렇게 저는 상하이 상강이 좋다고 보지 않는데, 근데 이제 상하이 상강은 외국인 4명이 있으니까 이들이 뭔가 번뜩이면 이제 어려운 경기가 되죠 항상. 그런데 진짜 헐크 선수도 좀 더 살이 쪄 보이고 뭔가 엘케소도 살쪘어요. 그리고 오스카 네. 선수도 중국 와서 처음에 좋았을 때만한 또 폼이 아닌 것 같아요. 오스카도 살쪘어요. 오스카. 제가 보니까 거기 용병 4명이 아흐메도프도 전성기 때에 비하면 제가 보면 용병 4명이 다 중국화됐다. 네. 그럴 때 아니, 그래서 중국화라는 얘기를 쉽게 좀 쓰죠. 덜 무섭더라고요. 어. 수비적으로는 사실은 약간 무질서함이 있어요, 이 팀은. 그래서 또 김신욱 같은 선수의 고공 플레이를 쉽게 못 막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지금 전북은 로페즈 선수도 없는 와중에 없었죠. 했는데 2차전에는 로페즈 선수가 올 겁니다. 네. 이제 약간 필요함 증세 있었대요. 그런데 2차전에는 이제 2차전 돌아올 나오겠지.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2차전 홈에서는 전북이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 걱정 저는 없다. 전북이 확실히 노련하더라고요. 선수들이 경험이 많아서. 그 사실 이비니 선수가 로페즈가 없어서 이비니 선수가 나왔는데 그 백패스, 헤딩 패스 실책 때문에 한 골 먹었잖아요. 네네. 근데 상하이 그쪽 분위기에 상당히 휩쓸릴 수도 있는 분위기였는데 안 내주더라고 분위기를. 벌써 딱 다시 정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팀이 좋은 게 지금 최강희 감독 때랑 비교라면 확실히 최강희 감독의 그 약간 화끈한 닭공스러움은 없죠.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 빌드업 중심으로 좀 가고. 근데 문제는 이제 간격 유지나 수비로 전환될 때 밸런스를 보면 확실히 안정감이 더 안정성이 생겼어요. 있어요. 예. 근데 최강희 감독 때는 화끈함은 있지만 이런 팀들 여전히 중국화돼 있다 그래도 그 용병 3명 특히 아메도프는 빼더라도 한방들이 다 있는데 네. 이런 팀들 성향은 사실 최강희 감독은 오히려 약간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슴을 열어젖히고 서로 그렇죠. 때려 누구 주먹이 더 세 막 그렇게 붙다가는 위험할 약간 수 있죠. 우리 전북 그렇죠. 수비도 약간 무질서해지면서 무너질 수도 그러면서 있는데 한 방에 그냥 네.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 클래스들은 분명히 전성기가 좀 떨어진 느낌이라도 용병 셋이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확실히 조세 모라이스 감독 체제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그 용병들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지만 수비로 전환될 때 그런 불안감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수비자가 좀 확보돼 있고 좌우 밸런스 이런 것들이 허리 라인하고 좀 살아 있고 그래서 역습을 당할 때도 큰 부담 위험성은 좀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2차전 잘하겠죠. 로페즈도 이제 복귀할 것 같으니까. 저는 전북 현대가 그래도 울산 현대보다는 조심스럽게 경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럼요. 네, 그것은 상하이 선수들이 그 외국인 선수들의 저는 한 방이 여전히 조별리그에서도 네, 꽤 네, 위협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컨디션이 역시 분명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시즌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지난 시즌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이게 또 전주 왔을 때 어떤 컨디션이냐에 따라서 이 선수의 한 방이 위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또 헐크의 그날 뭐 헐크는- 엘케송의 그날 이렇게 걸릴 헐크 수도 오스카 있다. 다 거리에 무관하게 그냥 슈팅이 가능한 선수들이잖아요. 오스카 오른발, 뭐 헐크 왼발 이런 게 한번 그냥 걸리면
그냥 주사위 던져서 6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경기가 시작이 되면 전북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경기고, 그런 면에서는 전북현대가 조심스럽게 경기를 해야 되는데, 안방에서 경기를 한다고 해서 공격 쪽의 밸런스를 맞추기보다는 90분을 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약간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고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철저하게 이기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전북현대가 이번 시즌에 보면 리그 경기도 그렇고 후반 넘어갔을 때 약간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가 나오지 않게끔, 나오더라도 그 네. 시간을 굉장히 짧게 극복하고 맞아요. 넘어갈 수 있는 상황. 특히 후반 그 중반 이후에는 네. 우리가 사실 주의할 게 뭐냐면 그날 김지수 선수가 좀 잘하다가 김진수도 그렇고 문선민도 그렇고 크로스가 계속 정확도 떨어지더라고. 후반 중반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게 이제 역공을 허용하게 되죠. 맞아요. 예. 근데 그 집중력은 사실 2차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역습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풀백 올라가고 나서는 밸런스가 좀 깨질 수가 있어요. 우리 역습을 당하면. 그러니까 아마 상대도 그런 집중력이 살아있고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로스의 정확도는 진짜 2차전에서는 집중력을 좀 올려야 돼요. 실수 좀 나오지 않게. 웬만하면 그래도 김진욱이 있던 이동국이 있던 타겟을 좀 맞출 수 있게 네. 그렇게 좀 정확도를 올릴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첫 경기에서 가장 저는 좀 아쉬웠던 대목은 제가 처음에 이제 크로스 정확도 그 얘기도 했지만은 크로스도 부정확한 데다가 로페즈 선수가 없으니까 이게 측면에서 돌파형 공격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또 할 게 크로스밖에 없는데 크로스는 또 정확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크로스는 아까 장 의원님 말씀이 딱 맞는 게 크로스가 잘못 들어갔을 땐 이게 상대의 빠른 역습으로 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래도 좀 홈 경기 괜찮다고 느끼는 거는 로페스 선수가 오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컨디션을 만들어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송이 나갈 때는 아마 경기가 끝났겠죠. 근데 주말 경기에서 이제 로페스 선수를 어느 정도 시험 가동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로페스 선수가 그래도 컨디션이 좋으면 단순한 크로스에 의한 측면 공격에만 의존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루트의 측면 공격을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측면 공격을 해야 되고, 또 박찬원 의원 말씀대로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실속 있는 컨셉의 네. 전술을 시도할 때는 역시 또 로페스 선수가 중요하죠. 로페스 선수가 볼을 몰고 달리면서 상대 뒷공간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로페스 선수의 그날의 몸 상태, 그러니까 상하이 상강 입장에서도 그 외국인 선수들의 몸 상태와 컨디션, 그날 컨디션이 중요하지만 전북도 로페스 선수가 어느 정도 괜찮느냐가 사실은 그 1차전처럼 전북도 약간은 좀 단조롭고 부정확한 공격이 많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또 결판 지을 것이다. 어쨌든 근데 저는 이렇게 또 세 분 같이 모시면서 이야기해봤잖아요. 너무나 무슨 마치 세 분의 삼각편대는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모양도 한 이렇게 의원님하고 되고. 나하고는 작고 네. 여기 키가 크잖아요. 네네네. 딱 삼각김밥 딱 나와. 김밥은 이게 뭡니까? 좋아요. 조합이 조화로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찬호 의원이 정말 국내외 축구에 있어서 해박하고 상당히 맞아요. 분석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박찬호 의원이 오면은 일단 말을 적게 해도 돼요. 말을 적게 하면서도 이 방송을 이제 양질의 방송으로 진짜 만들 수 있어서 많은 걸 아주 가지고 환영하는 바이죠. 네. 여자친구만 빼고는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러지? 여자친구만 없으니까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죠? 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저희 원투펀치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또 공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회 연속 정순주가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연 그리고 박찬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